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일반인들한테, 특히 기자들한테 드러나는 것이 굉장히 무서웠나 봅니다. 오늘 윤석열 징계위원회의 특징 중 하나는 기자들에 대한 독재 정권식 기자 출입 통제였습니다. 오늘 기자들은 상당히 열이 받은 것 같습니다. 자, 이 헌정사상 처음의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징계위원회가 열리는데, 이걸 취재도 못하게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건물에는 통제가 제한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이 창피한지, 무엇이 겁나는지 이 추미애 장관이 위촉한, 추미애 장관이 지명한 징계위원들은 뒷문으로 입장했습니다. 기자들을 피해서 뒷문으로 입장하다가 발각이 됐습니다. 어떤 징계위원은 일찌감치 출근해서 자기 방에 있다가 조용히 징계위 회의가 열리는 7층 사무실로 가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부끄러운 겁니다. 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징계위원 명단을 마지막 순간까지 숨겼습니다. 심지어 징계위원장이 누가 되는지도 기자들은 몰랐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두려웠겠습니까? 자, 지금 윤석열 총장 측은 이 징계위원회 절차의 문제, 또 징계위원들의 이 불공정성 문제, 기피 문제, 상당히 많은 절차상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행정소송으로 가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는 데만 현안이 돼서 이 절차적 중요성, 민주주의의 절차,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기자들이 상당히 뿔이 났습니다. 지금 징계위에 대한 보도 내용들을 보면 기자들이 얼마나 추미애 장관의 이런 횡포에 열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추미애 장관, 문재인 정권은 윤석열 총장을 이렇게 조용히 밀실해서 참으로 창피하게 징계하려나 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헌정사상 처음으로 열린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윤석열 총장 측은 징계위 절차에 하자가 있었고 위원 구성의 공정성이 우려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들의 이 판단을 다 아는 것 같습니다. 징계위원들, 특히 외부 징계위원들은 창피한 듯이 카메라 앞에 당당하게 서지 못했습니다. 말도 못했습니다. 뒷문으로 슬그머니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위원 5명,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 안진 전남대 교수, 이렇게 5명입니다. 이 중 신성식 이 대검 반부패부장과 정한중 외대교수, 안진 전남대 교수는 뒷문으로 입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문화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심재철 검찰국장은 법무부에 자기 사무실이 있습니다. 일찌감치 출근해 있다가 징계위원회 현장으로 간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윤석열 총장의 변호인들은 당당하게 정문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들어갔습니다. 반면에 징계위원들은 무엇이 그렇게 무서운지, 겁나는지, 창피한지 뒷문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과천 법무부 청사 7층에서 비공개로 열린 이 징계위원회, 기자들은 근처도 못 갔습니다. 아예 건물 자체가 봉쇄됐습니다. 이런 일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는 기자들의 출입까지 막은 걸까요? 자, 이 징계위원회를 취재하겠다는 기자들은 엄청나게 몰렸습니다. 그런데 열받게 한 것은 바로 이 법무부의 공보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징계회가 열린 법무부 정부 과천청사에는 취재진 100여 명이 몰렸다고 합니다. 1동입니다. 정부 과천청사 1동. 그런데 법무부는 전날 법무부가 있는 정부청사 건물 1동에 마련될 예정이었던 브리핑실을 갑자기 다른 건물로 옮기겠다고 방침을 받고
기자들의 항의가 빗발쳤다고 합니다. 법무부는 전날 오후에 법무부 건물 내 브리핑실을 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오후 9시 한밤에 다시 위원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공수처가 입주 예정인 5동으로 장소를 변경했습니다. 자, 지금 5동 건물과 1동 건물은 상당히 멀다고 합니다. 걸어서 5분 정도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자들을 1동 건물, 그러니까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건물에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5동에다가 브리핑실을 열었다는 겁니다. 법무부는 징계위원, 특별변호인 등의 대기장소로 각 층 공간이 사용돼 부득이하게 1동 건물은 기자들의 출입이 어렵게 됐다고 설명하면서 아예 징계위원회가 열린 이 법무부 1동 건물을 봉쇄해버렸습니다. 정말 열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제 취재인들은 회의가 진행되는 1동 건물에는 출입하지 못하고 기자실조차도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법무부의 기자실도 못 들어가게 한 겁니다. 기가 막히죠.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문화일보는 이 급조된 윤석열 징계위원회의 풍경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전 9시 4분쯤 추미애 장관은 청사 정문으로 출근했다. 남색 정장을 입은 추 장관은 징계위 공정성 문제가 계속 제기됐는데 한 말씀 해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없이 굳은 표정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자, 이후 10시 15분쯤 도착한 윤석열 총장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윤 총장의 불리한 진술을 했다거나 불리하게 인정될 수 있는 증거에 대해 전혀 교부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 징계위원들에게 충분히 얘기할 것이다. 당당하게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이어서 오전 10시 30분쯤 카메라를 피해 뒷문으로 신성식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과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 안진 전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나란히 들어갔다. 이후 5분 뒤 법무부는 징계위원회가 시작됐다고 기자들에게 알렸다. 자, 징계위원 전체 7인 중 추 장관과 예비위원 3명을 제외했을 때 모두 5명이 출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부위원도 지금 1명은 사퇴를 했고 그 사퇴를 급조해서 이 정 교수로 긴급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판사 출신 변호사 외부위원은 아예 오지도 않았습니다. 아무튼 이런 광경들을 보면 이건 역사에 남을 회의입니다. 징계위원회. 얼마나 창피했으면 얼굴도 못 들고 뒷문으로 들어갔을까요? 기자들에게 취재조차 이렇게 봉쇄했을까요? 아무튼 이번 윤석열 총장 징계위원회는 절차의 문제와 함께 이 문재인 정권의 당당하지 못한 비겁함이 묻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정말 기자들 건물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기자실도 출입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런 것들 언젠가 법의 심판 진성호의 민당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